92쪽입니다. 92쪽. 지난 시간에 이제 온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오존, 오존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쪽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균질권에서의 기온 변화도입니다. 자, 온도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치, 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측정한 게 온도죠. 이제 균질권에서 기온 변화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배울 차례다. 대기에 있는 공기의 양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고 했다. 단원 2에서 배웠듯이 대기가 따뜻한 이유는 온실 효과 때문이다. 고도가 올라가면 온실가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분자도 줄어들게 돼요. 그 결과 고도가 높아지면 대륙권의 에너지 함유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대륙권의 에너지 함유량이 줄어들고 온도는 실제로 어떤 성분 내에 있는 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올라갈수록 네, 공기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어떻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줄어들게 네, 되겠죠. 그쵸? 네, 온실가스의 양이 줄어들면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니까 공급되는 네.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면은 분자의 운동 온도도. 에너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면은 온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쉽게 얘기하면 올라갈수록 온실가스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에 발맞춰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올라가면 네.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층권은 오히려 반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그 네.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어느 고도에 도달하면은 갑자기 밑에는 없었던 온실가스가 고층에 생겨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랬기 아,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수록 받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요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아, 바로 오존층이라는 얘기예요.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자. 성층권에서는 기온 변화도가 바뀐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상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층권에서 공기의 양이 많아지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온이 왜 떨어졌냐면은 공기가 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의 양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네, 온도도. 적용시켜 보면은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갑자기 그런 공기의 양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가 더 공급되면서 예, 네, 그 늘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쵸? 왜요? 고도가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더 적어져요. 그쵸? 그래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대 그렇지는 않다. 성층권에서의 공기의 양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적어져요. 이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온 변화도를 바뀌게 하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존층, 오존 레이어죠. 오존층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전체 양은 계속 줄어들지만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쵸, 오존의 농도가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높아요. 다른 데 비해서. 예,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머금게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온실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 공기 분자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 요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체인 오존의 양만큼은 늘어나게 되는, 그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존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공기의 양은 줄어들지만 오존의 양이 늘어나는 비중이, 그쵸? 농도가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앞서 오존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지구 표면에 닿기 전에 흡수하여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배웠다. 그쵸?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할 때에는 자외선의 에너지도 함께 흡수를 하게 돼요. 그쵸? 따라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전체 양은 줄어들더라도 성층권에 존재하는 특정 온실가스예요. 그쵸? 근데 오존이 온실가스입니다. 그쵸? 특정 네. 온실가스의 양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 결과 성층권에 존재하는 기체의 에너지는 대륙권의 상단에 존재하는 기체의 에너지보다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성층권의 오존이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돼서, 따라서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에너지가 오는 게, 그쵸?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의 양이 더 많잖아요. 그쵸? 네,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네. 원래대로라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아, 우주가 어때요? 네. 말도 안 되게 차갑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영향보다는 뭐예요? 온실 효과로 잃어버리는 열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더 많이 좌우되는 거죠. 그쵸? 아, 그런데 네. 뭐예요? 온실가스가 쫙 깔려가지고 더 많이 잡아주니까, 잡아주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에 더 가까워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먹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오히려 고도가 상승할수록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간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실가스가 없어지니까 태양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쵸? 예. 네. 좌우에 뿌려주면서 잃어버리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쭉, 그쵸?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층권 계면으로 이제 가면은 오존의 양이 다시 줄어들고 대륙권에서처럼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과의 거리보다도, 그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온실가스의 양인 거죠. 그쵸? 거기에 따라서 네. 온도가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요. 93쪽입니다. 오존 구멍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오존층이 성층권에 있는데, 이 성층권의 오존층에 구멍이 있대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구멍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선생님이 학교 네. 다닐 때는 이게 굉장한 문제처럼 배웠어요. 아, 큰일 났다. 오존층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고 있다. 이제 조만간 제 뭐예요? 이 자외선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한테 내리쬐는 네. 이런 파국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게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심각하게 배웠거든요. 아, 네. 그런데 과학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그 다행히 우리 교재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저기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 그 뭐냐 그 과학 교과서에는 이 오존 구멍 이런 거 되게 아, 다 사라졌어요. 예, 근데 저도 옛날에 오존 구멍에 대한 그런 거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죠, 그쵸? 근데 네, 이게 좀 이런 거 심각하다, 이런 거. 심각하다 그랬는데 이게 별로 안 심각해요. 아, 그러니까 네, 오존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야, 이렇게 오존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이게 뭐야? 점점 더 확대되면서 오존층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큰일 났다. 아, 예, 예, 오존을 네. 이렇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 물질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없애고 이 오존을 복구하지 않으면은 이 사실상 지구 종말이 가깝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 다닐 때 막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네. 선생님이 자라고 나서 과학을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네, 이런 네.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오존의 아, 구멍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사죠. 미국 항공우주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남극 대륙 위에요. 그러니까 오존 구멍이 주로가 아니라 오존 구멍은 어디 있느냐? 남극 대륙 위에 있어요. 다른 대륙 위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충분히 아, 지금 자외선을 걸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존층이. 근데 네. 이제 지구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독 남극 대륙 위에는 오존이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네. 남극 대륙의 오존층을 관찰하였고 오존층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존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배웠으니 사람들이 이를 우려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죠. 그쵸? 자, 미국 항공우주국이 이 오존 구멍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300 단위가 이제 요 녹색이죠. 그쵸?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다 녹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두꺼운 데가 이제 요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남극이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남극 대륙 연하게 이렇게 하얗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만 보시면 갑자기 어때요? 이 단위가 100 단위로 떨어져 있죠. 그쵸? 농도가. 그래서 여기에 네. 사실상 오존에 그런 구멍이 생겨 있는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이고요. 이거는 여기 까만 거는 이제 사진이 이제 어둡게 찍혀서 그런 거고, 예, 그 원래대로 보시면은 책을 보시면 다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오존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이 남극 대륙 여기만 이제 요렇게 굉장히 낮은 농도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림 3.6은 1993년 8월 8일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오존층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절을 또 염두에 잘 둬야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 얘기할게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컬러표는 그래프에 나온 컬러로 오존 레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범위라고 해요. 오존층은 오존층에서의 오존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최초의 기술을 개발했던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돕슨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 중간의 푸른색 부분을 살펴보자. 남극 대륙의 중간 부분을 보면 오존의 농도가 낮은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구멍, 그러니까 오존이 전혀 없는 그런 아, 구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 하지만 오존층에서 오존의 농도가 정상보다, 그쵸? 몇 배 이상 낮은 거죠. 그쵸? 아까 단위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녹색이 300인데 푸른색은 10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의 아, 예. 네, 그죠. 3분의 1 가까운 샘, 농도로 예, 그쵸? 3배 이상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도 과학자들은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기는 아, 있는데 농도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 그만큼 네. 자외선을 덜 걸러준다는 뜻이겠죠. 그쵸? 예. 3분의 1만큼 걸러준다. 예, 뭐 그렇게 네. 비례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또 아, 그래요.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쵸? 근데 하여간 분명한 거는 자외선이 덜 걸러질 거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쵸? 자, 하여간 네. 그렇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정상보다 낮은 오존의 농도를 성층권의 염소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여기만 낮으냐라고 한지 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염소가스가 성층권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염소가스가 네. 성층권에 도달하면은 이 오존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특정 조건 하에 염소 원자가 오존을 산소로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염소 원자니까 염소 가스는 아니겠네요. 그쵸? 네. 왜냐하면 아, 염소 네. 가스는 Cl2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Cl이라고 하는 염소 원자가 오존을 산소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남극 대륙의 오존층에서 그러한 염소를 발견해내는데도 성공을 했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네. 염소 원자가 오존을 분해해서 산소로 만들어낸다라는 걸 화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그쵸? 그러면은 네. 이 거기 오존 구멍에서 이 염소 원자를 또 검출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그 실험도 했더니 실제로 검출도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예, 네. 이제 밝혀진 겁니다. 원인이. 왜 남극 대륙 안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오존 구멍이 생기느냐? 염소 원자가 그 지역에만 그쵸?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 염소 원자들이 오존을 분해해서 산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농도가 훅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그런 뭐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것도 네. 대단한 거죠. 이거 하려면 결국 성층권까지 남극 대륙 상공에서 성층권까지 뭐 기구 같은 거 띄워가지고 뭐 그쵸. 아, 기체 성분 네. 검사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여간 그렇게 네. 해서 염소 원자를 검출해내는데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자, 과학자들이 오존 구멍을 염소와 연관 지은 다음 문제는 그러면은 이 염소 원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성층권까지 그 도달을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염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반응성이 뛰어난 기체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만 들이마셔도 염소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맹독성 기체입니다. 맹독성 기체. 아, 그런데 와, 네. 이 네. 염소가 성층권까지 반응을 하지 도다, 않고 네. 아, 쭉 네. 도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아,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도대체 얘네들이 네. 그쵸. 어떻게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성층권까지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네. 뭐예요? 오존과 반응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워낙 그쵸. 네. 반응이 뛰어난 애니까 그 다음에 오존과 반응을 네. 해서 얘네들을 산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했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는 의문이 과학자들한테 생겨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또 연구를 또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염소 원자의 그런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규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연적인 그런 근원보다는 인공적인 근원이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밝혀져요. 그러니까 인공적이요? 인공적인 거.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염소가 네. 성층권에까지는 도달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그쵸. 네. 그 중에서 염소를 어떤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시켜서 만들어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성층권에까지 도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소스보다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인간의 그런 어떤 문명 활동,
산업활동에 의해서 일어난 바가 큰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맞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구온난화랑은 약간 좀 다른 문제죠. 그쵸? 네. 지구온난화 그쵸.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쵸? 자연적인 발생량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한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성층권에 도달하는 염소의 양이 사람이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낸 염소가 한 81% 정도 되는 것 같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한 19%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나와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예, 남극에 오존 구멍이 존재하는 거는 인간의 문명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더 심화된 현상이 맞긴 맞아요. 예, 그 네.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성층권의 염소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81% 정도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클로로플로카본이라고 하는 CFCS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인공적인 물질이며 그 자체로는 매우 유용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고요. 그 사람이 활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흔히 프레온이라고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 냉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나 그다음에 뭐예요? 네. 그 에어컨 이런데 많이 사용했었고 예전에는 이제 그 뭐예요? 이제 이거 그 헤어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거 그쵸? 하는 데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물질이 이 프레온 가스, 클로로플루오카본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널리 그 사용이 됐냐면은 냉매로서의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예. 그리고 네. 뭐예요?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예. 아, 예.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얘가 아르곤이나 질소 같은 불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아,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네. 안정돼 있는 물질이어서 네. 예를 들어서 헤어스프레이로 쓰는데 칙해서 썼는데 얘가 뭐 염소가스 같은 고활성 기체여서 네. 예, 인간의 네. 폐를 망가뜨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네. 칙해서 썼는데 사람이 들이마셔요. 근데 얘가 인간 인체랑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불활성 기체니까? 안 하죠. 그쵸? 네. 우리 그 뭐냐 질소 불활성 기체인데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네. 예, 프레온 가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산업의 측면에서 냉매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높은 효율을 발휘하면서 불활성 기체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쵸? 네. 예, 이런 어떤 그 물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쓰여지게 됐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장고나 냉방 장치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외과 수술 시에 살균 장치에서도 사용된다고 하고요. 소방서에서는 소방 활동 시에도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이 화학 물질은 CFCS가 발명되기 전에 사용됐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됐던 거지요. 자, 근데 이제 그 얘기죠. CFCS는 유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프레온 가스라고 할게요.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거의 명칭입니다. 원래는 이제 상업용 그 명칭인데 그냥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완벽하게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완벽하게 무독성인 물질이에요. 불활성 기체였다는 게 더 큽니다. 자, 그래서 프레온가스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나 동물들과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화학물질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용하면서 그쵸? 예, 그 가성비가 커요. 그러면서도 무독성이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발명된 후 몇 년 사이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오존 구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뭐예요? 성층권에 염소 원자가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클로로플로로카본이라고 하는 요 물질에 이제 염소가 쓰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쵸? 네. 예, 예, 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요 물질이 주범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염소의 상당한 양이 프레온가스 CFCS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존층이죠.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있는 염소 원자의 아까 말했잖아요. 81% 가까이가 이 CFCS, 프레온가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도 나중에 밝혀져요. 자, 그러자 네. 많은 사람들이 CFCS를 즉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규제하자는 거죠. 그쵸? 우리 그 탄소 네. 배출 규제하듯이 CFCS도 규제해서 빨리 퇴출을 해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제 프레온가스 생산 및 소비를 없애자는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특정 나라의 환경과 CFC에 따라 이것은 1996년과 2010년 사이에 효력을 발휘했다고 하고요. 예, 이전 미국의 대통령인 부시인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 부시죠. 그쵸? 아버지 부시는 이를 네. 앞당겨 특수 보건 및 안전장치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의 생산을 1995년 말까지 중단시키는 굉장히 파격적인 네. 그런 조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프레온가스 생산이 사라졌고 곧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니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에어컨 냉매가 이 프레온가스가 없어요. 예, 다른 거 씁니다. 아, 예, 다른 거 써요. 네네. 이렇게 그 광고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종종 나오거든요. 뭐 저희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뭐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아, 그 얘기는 네.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걸 사용했었단 얘기죠. 그쵸? 자, 어쨌건 네. 자, 모든 생명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의 오존을 파괴하고 있다면 프레온가스를 제거하면 모두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프레온가스를 제거하면 프레온가스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원 2에서 비용 편익 분석법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프레온가스의 제거에 이 비용 편익 분석법을 사용해 보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자, 먼저 프레온가스를 제거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입니다. 프레온가스를 제거하면 오존 구멍이 작아질 거예요. 그쵸? 그럼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해로운 자외선이 더 많이 차단이 될 거니까 생명체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느냐? 맞는가? 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네. 왜 그러냐면은 오존 구멍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남극에만 저기 있다는 거, 남극. 남극에만 있죠. 네. 남극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아니, 거의 안 살죠.
그쵸? 거의 연소죠. 예. 예. 그러니까 남극에 오존 구멍이 메워진다고 해도, 그쵸? 남극의 오존 구멍이 더 심해진다고 해도 인류가 네. 살아가는 데는 큰 영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없다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은 남극에 생겨난 이 오존 구멍이 남극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극을 시초로 해서 뭐예요? 여기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전 지구로 퍼져나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남극 위에만 존재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 예, 인류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예, 네. 쓸 이유가 없는 문제겠죠. 그쵸? 네, 그쵸.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남극에 국한된 문제다라는 것들이 밝혀집니다. 아, 예, 이게 지구 전체의 오존층의 파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돼요. 아, 예, 네. 그런데 뭐예요? 프레온 가스를 다 제거하고 사용하지 맙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네. 앞에서 봅시다. 이 프레온 가스가 굉장히 효율적인 냉매고 광범위하게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이 물질을 갑자기 규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받게 되는 해악이 크겠죠. 그쵸? 네. 예. 아, 그래서 더 많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규제를 하게 돼서 지금은 뭐 대체 냉매가 좀 나와서 뭐 제거를 한다고 해도 좀 그렇게 큰 타격이 없겠지만 요 당시에요, 그쵸? 요 규제가 막 네. 발효되고 있었던 그 시점에 갑자기 못 쓰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훨씬 더 효율이 네. 떨어지는 냉매를 사용을 해서 갑자기 뭐 냉장고나 그쵸? 이런 걸 에어컨을 구동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들 갑자기 막 아, 늘어나게 되고 아, 예, 네. 사람들 어때요? 이제 네. 더위에 그쵸? 예, 열병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분들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쵸? 단지 네. 뭐예요? 사람이 거의 안 사는 남극의 오존의 구멍을 줄이기 위해서 아,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어리석은 이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존 구멍은 특정 조건 하에서 염소 원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라는 문구다. 사실 오존 구멍은 1956년 돕슨이에요. 돕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죠. 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 당시 돕슨은 남극 대륙 위에 오존층에 존재하는 오존의 양이 자, 여기 결정적이에요. 8월에서 11월 사이에 다른 때보다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오직 어디예요? 남극 대륙에서만. 아, 그쵸? 네. 그리고 시기도 언제 1년 내내가 아니라 언제예요? 8월에서 11월 사이에만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 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 구멍은 11월 이후가 되면 다시 채워지고 이전의 오존층으로 돌아가게 되는 현상도 돕슨이 같이 발견을 한 겁니다. 아, 네, 네. 그쵸? 자, 무엇보다도 돕슨이 처음 이 오존 구멍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리고 심지어 프레온 가스는 널리 사용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염소 물질이죠. 염소계 물질이 그쵸? 성층권에 미약하지만 도달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남극에 존재하는 오존 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현상의 일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프레온 가스가 저기
널리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이 자연 현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더 심화됐다는 뜻이죠. 그쵸?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즉 오존 구멍 자체를 CFC로,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로 추적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자연 현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이 점점 깊어진다는 사실이다. 그쵸?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프레온 가스가 개발돼서 널리 사용되면서 그러한 현상을 훨씬 더 심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계속 관측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8월에서 11월까지 남극 대륙 위에 존재하는 오존층의 오존 농도는 dobson이 처음 오존 구멍을 발견했을 때보다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분명히 무언가가 오존 구멍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고 있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사실들 때문에 이거 오존층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쵸? 오존층 없어지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 그쵸? 지구에 네. 인간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그 아, 인식들이 퍼져나가면서 심지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아, 그걸 배울 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 얼마나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와 동시에 8월부터 11월 이외의 달의 남극 대륙 위에 존재하는 오존층의 농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존 구멍이 8월부터 11월까지만 심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시 네. 말해서 오존 구멍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는데 1년 중에 몇 년 동안만 1년 중에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죠. 그쵸? 예. 요거 오타입니다. 네. 몇 달 동안만 깊어진다는 것이다. 아, 예. 그리고 이거는 더 현상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오존 구멍이라고 하는 현상이 남극 대륙 위에만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두 개를 잘 봐야 됩니다. 11월이 지나면 오존의 농도는 다시 오존 레벨을 처음 측정했을 때와 같은 레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정 조건 하에서라는 문구를 기억하는가? 그것이 실마리이다. 자, 이거예요. 매년 8월 초가을이 되면은 극소용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해요. 음, 극소용돌이란 뭐냐면은 극지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부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남극이고 여기가 북극이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네. 원래대로라면은 바람이 이제 뭐 이렇게 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극지방에 가면은 이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하늘로 아, 솟구치는 이런 바람이 불어요. 언제요? 8월 네. 초가을부터 이런 아, 바람이 붑니다. 여름에 부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네. 뭐예요? 8월부터 11월까지 오존층에 구멍이 왜 생기느냐? 이 바람을 타고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염소 원자가 성층권에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염소 원자가 올라가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지 않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염소 원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뭐예요? 다시 구멍이 생겼던 오존이 복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 그러니까 심지어 남극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8월부터 11월 이외의 달은 어쩌다는 거예요? 오존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얘기. 거죠. 그쵸? 없다는 얘기.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염려할 바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네. 어쨌거나 요 단락까지 할게요. 극소용돌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극소용돌이는 극지방에서만 발생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네. 살아가는 지역의 오존층이 파괴될 걸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극소용돌이가 발생하면 남극 주위에 부는 바람이 따뜻한 공기가 남극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영하 90도까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뭐예요? 바람이 위쪽으로 강하게 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존 구멍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리고 요 극소용돌이는 극지방에서밖에 발생을 안 한다. 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극지방이 아닌 지역에서는 오존층의 파괴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느낄 없다? 수가 없다는 없습니다. 얘기죠. 그쵸? 네, 그런데 이거를, 그쵸? 그렇게 지구의 전체 오존층이 파괴될 것처럼 사람들이 네.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조기 교육을 시키는 예, 아, 네. 코미디 극이 벌어지고 프레온 가스 다 퇴출시키자.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도 냉매를 교체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쵸? 아, 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요 얘기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